김수민의 뉴스 밑장 제보자 X 내 이놈.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지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소위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건이 가리고 있는 원래의 사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보자 J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니셜 이름으로 써도 J고 한국 저널리즘의 오늘날의 상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게스트 무한 띄워주기. 네, 게스트 한 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혁수 독립 백수 기자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혁수입니다. 네, 전혁수 기자님 모시고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아이템들 중에 몇 가지가 전혁수 기자님의 취재사항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조국 사태도 있었고 조국 사태도 취재를 하셨죠. 저는 이제 사모펀드 쪽을 위주로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뭐 다른 표창장 이런 거 말고 그쪽은 너무 잡범이라 네, 굳이 뭐 다룰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알겠습니다. 네, 그 거쳐오신 언론사가 어디였죠? 뭐 처음에 이제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미디어 비평 전문 매체 미디어스에서 한 3년 이상 있었고요. 아, 오래 계셨네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경제TV에서 이제 기획 취재 담당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백수입니다. 네, 서울경제. 그러면 미디어스 서울경제 현재는 독립기자. 프리랜서? 네. 뭐 직업이 없죠. 자유기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조국 사태 때 저희가 뉴스 밑장에서 방송을 하면서도 전혁수 기자님하고 연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예. 제가 예전에 2019년 봄? 초봄이었나요?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가? 아마 예.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국회 관련해서. 부근에서 선거제도 때문에 만났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조국 사태하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취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부르고 싶었던 베스트 기자 한 2, 3 안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 일은 아닌 모양이네요. 저희가 원래는 그 진중권 씨가 얘기했던 유희곤 기자 만나봤어요? 할 때 그 유희곤 기자를 한번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요즘 유희곤 기자보다는 전혁수 기자가 더 잘 나가고 계셔서 네, 저희가 빠르게 대세 편승하고자 합니다. 저도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아, 그러세요? 기사를 객관적으로 쓰시는데 욕을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네, 원래 객관적으로 쓰면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얘기도 뭐 1타 기자라고 하실 만한 그런 취재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검언 유착 사건. 예. 네. 결국에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사태가 전개되고 있을지는 알 수 없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7월 21일 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한동훈, 이동재 이 기자 녹취록이 등장을 했습니다. KBS, MBC의 보도를 거쳐서 이 당사자들이 반박할 겸 녹취록 공개를 했는데 녹취록을 좀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네. 이렇게 기자랑 검사가 나눌 수 있는 되게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다. 평범한 대화다. 예. 이제 이게 약간 배경이 있는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검사장식이나 되는 사람인데 네. 어떻게 기자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SNS에 막 나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는 그 중앙지검이 있을 때 차장검사였어요. 네. 이제 법조에서 이제 지검장 밑에 차장검사가 공보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자들을 많이 상대를 합니다. 공보 담당이었다. 예, 공보 담당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중앙지검 같은 경우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네. 한동훈 검사가 3차장이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언 유착이라고 볼 만한 뭐 꼬투리는 없을까요? 아니 뭐 공모를 했다고 하면 네. 일단 뭐 검사가 기자한테 야 이것 좀 알아봐 하고 시키든지 네. 구체적인 뭐 지시를 내린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네. 공모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삼는 쪽에서 꼬투리를 잡는 표현이 해볼만하다.
그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저렇고 자기가 뭘 뭐 이철 쪽을 뭐 조사를 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네.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지. 그러다가 걸리면 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러고 나서 대화가 끝나요. 집에 가더라고요. 네. 네. 이거를 공보의 정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가? 이제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네. 이제 VIK 이철 대표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네네. 자기가 편지를 썼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들먹거리는 내용이죠. 내가 이렇게 취재하고 있어라고 했더니 그래 뭐 그거 해볼만 하지 한번 해봐. 네. 그게 왜 공모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제가 기자의 상대방이었더라도 기자가 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할 때 야 그거 하지 마. 만약에 한동훈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거 지시 아니에요? 데스크 그렇죠. 노릇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하겠다는데 뭘 무슨 말을 필요로 한다는 건지. 그 편집권 침해네요. 그렇죠. 데스크에서 항의를 해야 될 일이고. 저도 이제 그 수감자 대상으로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편지를 보내요. 수감자에게. 네, 수감자한테 편지 보내고 이제 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오히려 수감자가 먼저 제보를 하겠다고 기자나 아니면 언론사를 선택해서 편지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제가 이제 뭐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뭐 수사가 진행돼서 잡혀 들어간 수감자가 저한테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다양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취재 활동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이런 프로세스를. 네.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엄청난 걸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녹취록에서 좀 인상 깊게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네. 이게 뭐 문제라고 하는데 오늘 그 평론가님께서 써놓으셨잖아요. 한동 훈민정음이라고. 제가 조국 대장경에 이어서 한동훈 민정음이 발굴됐다. 네, 뭐 그런 저는 표현했어요. 오히려 검사로서 되게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 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녹음되는 줄 알고 얘기한 거 아니야 한동훈 검사장이?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았어. 포샵질. 네, 네. 그거죠. 이게 진짜 저는 검사로서는 굉장히 율사로서 네.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개 장관이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네. 추미애 장관이 봤으면 네.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거는 뭐 규율 위반인가요? 법무부 장관 욕한 거는 요새 검사장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국가원수 모독죄, 네. 법무장관 모독죄 뭐 이 정도 되지 모독죄. 않을까요? 그리고 이 녹취록에 보면 기자는 계속 유시민 얘기를 꺼내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거꾸로 뭐 유시민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동재 기자가 계속 물어보는 거는 네. 신라젠 사건에서 유시민이 관련이 있냐 없냐. 네. 그 자기는 그쪽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건 맞잖아요. 네. 네. 근데 한동훈 검사는 자기는 뭐 잘 모르겠다라고 지나가는 내용이고 실제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유시민 이사장이랑 신라젠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 상관이 별로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얘기하면서 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보면 그 한동훈 검사장이 이거 어디 갔냐 이게 녹취록이 너무 많다. 잠시만요. 이 핸드폰이 또 액정이 깨져가지고 제가 아이고.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죠. 키보드를 치는 부분이 깨져가지고 아하. 이거예요. 한동훈 검사장의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에 대한 입장이 응축된 부분이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설라문에 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은 거라도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거하고 한 명이 100억을 털린 거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 들어가기 전에 녹취록에 나왔던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네. 보신 분들은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땡땡땡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 땡땡땡이 막 던진다라고 초창기에 나온 것은 추미애 장관님이시죠. 장관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많이 짐작이 될 것 같고 이것도 있더라고요. 유시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계속 유시민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동재 기자는 유시민 얘기를 또 계속해요. 음. 예.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땡땡땡 수준이죠. 유시민 수준이 땡땡땡 수준이죠. 라고 그렇죠.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땡땡땡보다 아래 아니야. 네, 이 땡땡땡이 누구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보니까 퀴즈도 내셨던데. 네, 제가 아까 전에 페이스북에 퀴즈를 내고 정답을 뉴스미장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답 맞추시는 분 좀 있나요?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제가 퀴즈를 2개 냈거든요. 네네. 1번 다 틀리네. 아 진짜요? 네, 제가 김어준, 진중권, 변희재 중에 땡땡땡이 누구냐라고 아, 했을 때 맞히는 분이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게 상상도 못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굴까요? 저는 처음에 김어준 씨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상상외로 이제 변희재 씨가 그러니까 변희재 얘기는 이동재 기자가 먼저 꺼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민이 지금은 변희재 수준이죠. 그럼 이동재 기자한테도 무시당하는 게 이제 변희재 맞습니다. 채널A 기자한테도 무시당하는 수준인 거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변희재보다 유시민이 아래 아니야. 의문의 1패. 네, 이건 모욕죄로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KBS, MBC 때문에 의문의 1패를 당하시네요. 그러니까요. KBS, MBC가 이렇게 쑤시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사건의 뭐 핵심 의혹하고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다 공개를 하라고 자꾸 하니까 네. 왜 이렇게 어쩔 수가 없었지 쑤셔가지고.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이 뭐 이런저런 수사의 방법이랄까 원칙 이런 걸 얘기하다가 아니 이거는 뭐 나는 그 사람을 아시다시피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이슈는 조금 파악이 된 다음에 갈 문제지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을 비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프로포폴 문제라는 게 하면서 막 나옵니다. 이거는 좀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한동훈 검사장을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네. 워낙에 또 맞추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네. 예, 직접 공개하셔도 이거 내가 그 삼성한테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제가 피하는 거예요. 아, 나도 공개 안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업 얘기를 해버렸나 앞에? 근데 요거는 뭐 확실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피해 확실하진 가시네. 않아요. 네. 아,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앞에 거는 네. 확실합니다. 앞에 거는 변희재다. 네. 네, 근데 야 다들 제 댓글에다가 남겨주신 분들이 김어준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높은 데 계시잖아요. 네. 어디로? 좀 종교적인 상황인가요? 종교적인 존재가 됐죠. 우리 전혁수 기자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한번 출연하신 적 있죠? 그렇죠. 주제가 조국 펀드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려나? 조국 부인 펀드. 네. 근데 조카 펀드라고 해야겠네. 네. 네. 거기서는 그럼 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때? 이게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자체가 네네. 이제 원래 레드 펀드 단계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자원외교에 참여했던 그 사업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거를 기사를 썼더니 나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정경심 씨가 뭐 코링크를 운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PF 특성상 네. 조금 어려운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정경심이 실소유주 아니라고 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전혁수 기자를 캐스팅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원래 작전 세력
정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그분들은 여야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면 처음에 레드펀드 단계는 애초에 시작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예, 근데 이게 블루펀드 뭐 넘어오면서 이제 시절이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런 단계들을 거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전혁수 기자가 익성 몸통론인 것처럼. 근데 저는 그게 저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김어준 씨 이제 보면은 예전에 BBK 네. 할 때 실소유주 누구냐, 그렇죠.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 누굽니까? 예, 그 네. 실소유주에 굉장히 집착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실소유주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횡령 네.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네. 정경심 교수가 아마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횡령보다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그러면 사모펀드 관련 부분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뭐 절대적으로 높다기보다는 비교적 높은 것은 횡령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낮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예, 이게 원래 투자자가 정보를 먼저 제공받은 거는 제공한 네. 쪽이 문제가 되는 거고 법적으로는. 네. 제공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네. 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사람이 네.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하튼 전혁수 기자께서는 뭐 정경심 씨가 실소유주다라거나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지만 어쨌든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굉장히 기사를 좀 열심히 쓰셨던 네, 기자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이제 위에서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잠깐 정경심 씨 편을 드는 사람들 쪽에서 네네네. 김어준 씨도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본질을 잘 짚은 기사다. 네. 그게 근데 본질은 잘 짚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본질을 김어준 씨는 다르게 좀 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었고. 그 뭐 이제 보시는 네. 분 나름이니까. 근데 제가 웃겼던 거는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하고 난 직후에 전혁수 기자께서 계속 보도한 기사를 보니까 네네네. 그쪽에 바라는 기사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 섞여 있죠. 네. 네. 섞여 있다가 이제 지시가 하나 내려왔죠. 재판에 가서 정경심 측 거를 써줘라. 라고 해서 네.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계속 빼먹고 막 그런 재판 갔다가 기사 안 쓰고. 네. 이상은 자유 기자의 네. 후일담이었고요. 네. 자, 일단 조국 펀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얘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이 녹취록,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하는 녹취록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록 전문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공모의 정황인가? 라고 좀 어이없는 결론이 내려졌고 일단은 또 전혁수 기자께서 언론인으로서 이번에 보도 참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KBS, MBC 이 보도 태도에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졌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공영방송 기자들이 자질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어려운 시험도 치고 교육도 이제 철저하게 받고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네.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공영방송의 이제 지배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 쪽에서 이제 MBC 노조, 뭐 KBS 노조 격렬하게 투쟁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보도 참사다. 그때 똑같았어요. 왜 한쪽 편으로는 보도를 하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 추천이 7명, 야당 추천이 4명이에요. 이제 그래서 7대4 구도로 해서 거기서 사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MBC도 마찬가지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정부 여당이 6명, 그리고 야당이 3명 이렇게 해서 사장을 이제 추천을 해서 뽑다 보니까 네. 당연히 여당 쪽에 편향적인 사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았던 거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보도국이 정권 교체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박선재 사장님께서 딱 봐도 200만이다. 서초동 집회. 네. 실제로는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한 13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것도 많이 나온 건데 사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책임 안 지잖아요. 예, 그런 거죠. 네. 이번에도 녹취록 관련해서 공모라고 표현한 것도 웃기지만 녹취록에 총선 기획 내용이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유리하라고 터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자하고 검사가 얘기를 했다. 근데 그 부분 전혀 건덕지도 없었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본 다음에 자기가 되게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 있거나 객관적 시각을 잃게 되면
그러니까 막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증상이 아닌가 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분들은 기자하면 안 돼요. 기자 전에 이게 전문을 보고서는 이렇게 보도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KBS, MBC가 예. 전문을 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전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취재를 한 건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들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저도 다소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그 거리를 전달해 준 사람이 좀 프레이밍한 걸 그대로 썼다? 네, 근데 뭐. 사실은 그것도 용서가 안 돼요. 예. 그건 이제 크로스 체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공영방송이라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겨레에서 하모 기자께서 하셨던 실수였죠. 아, 그거는 진짜 거대한 실수죠. 네. 근데 이번 것도 저는 녹취록 전문 내용을 글쎄요, 녹취록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몇 가지 뭐 이 사건하고 연관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가려져 있는 부분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네,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거. 누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는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에서 제가 이제 여기 녹음하러 오기 직전에 입장이 네. 나왔어요. 네. 예, 전문이 맞다고. 전문이다. 예. 근데 축약된 부분이 있고 뭐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거기 이제 변호사가 주진우 변호사죠. 네. 예, 동명이인. 예, 동명이인 주진우 변호사 측은 아 그런 거 없다. 음. 예, 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 KBS는 일단 사과를 했는데 MBC가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더 하고 있고. MBC 스타일상 MBC는 사과를 원래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보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동재 기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할 때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건 해볼만 하지라고 했던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도 아니 근데 만약에 평론가님 생각해 보시면 네. 제가 뭐 만약에 이철한테 편지를 수감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내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좀 될지 모르겠어라고 물어보면 네.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그냥 뭐 잘 해봐요. 예. 그거예요, 그거. 잘 되면 좋겠네. 뭐 이런. 그렇죠. 이게 뭐 하다 네. 보면은 기자랑 취재원 사이에는 네. 이제 정보 공유도 서로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이게 만약에 공모다. 네. 저는 이제 사건 같은 거 취재하다 보면은 다른 이제 곁다리 사건들이 사실은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에 알려줘요. 네. 이런 사건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뭐 실제로 수사가 진행돼서 네. 뭐 사건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도 유착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범죄를 신고한 건데. 네. 그 신고 정신이 투철한 지금 거지. 공세를 제기한 사람들이 본인이 언론인이면 과연 그렇게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봤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동재 기자가 문제가 많은 건 맞아요. 요거 지적을 한번 해주시죠. 이동재가 잘못한 것. 저희가 이제 통상 이제 뭐 수감자한테 저도 편지를 많이 보내봤지만 네. 보낸다고 하면은 이러이런 점이 궁금하다. 뭐 당신이 뭐 이렇게 해서 힘들겠다. 뭐 이 정도의 얘기로 쓰는 게 맞는데 네. 이 사람은 뭐 가족을 들먹이고 뭐 추가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네가 수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네. 형량 거래를 이제 뭐 의미한 듯한 얘기,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네.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취재윤리를 굉장히 어긋난 짓을 했다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본인도 아마 인정할 거고요. 네. 저는 이거 해고 사유라고 생각해요. 기자로서는. 지금 해고가 됐죠. 됐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채널A 쪽에서 처음부터 해고를 하고 싶어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꼬리 자르기 한다고 욕먹을까봐 네네. 이거 굉장히 좀 질질 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세간에서는 잘랐을 때도 꼬리 자르기다라고 욕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마저도 질질 끌다가 꼬리 자르기라는 욕을 먹기 싫어서. 그렇죠. 오히려 예. 그럼 그 전에 뭐 다른 사안 때문에 이 기자가 채널A 내부에서 문제가 있고 그랬던 건가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 사건이 MBC 보도 터지고 나서 네. 이제 진상 조사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부적절한 얘기를 한 거 맞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원래 자르고 싶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에 나온 그 내용, 그 대화가 아니라 그렇죠. 이철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에 나오는 뭐 가족을 들먹인다거나 맞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보자 X한테 들려준 거죠. 뭐 예, 자기가 검사를 잘 아는데 하면서 들려줬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인가? 이제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이 제보자 X 쪽은 이제 뭐 검사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보다도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끔 보면은 이게 출입처를 많이 갖고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법조 출입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검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깨에 이제 뽕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여의도에도 많잖아요. 여의도에 많죠. 예, 기자인데 자기가 정치인인 줄 아는. 그렇죠. 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네. 하고 요건 이제 제가 함부로 전화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법조 쪽에서 평이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자다. 이동재 기자. 예, 그런 좀 지적들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럼 전혁수 기자님은 자본시장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사기꾼인 줄 아는 건 아닐까요? 사기꾼 행세를 하고 네, 다녀.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나 타짜다. 네. 이러면서. 맘먹으면 크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네. 그렇게요. 저도 예전에 지방의원 했었는데 네. 야 요거 지자체 예산 빼먹는 거 수법. 그렇죠. 요거 나도 한번 해볼까.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진짜 못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맞습니다. 네, 취재하고 조사하다 보면 못된 걸 배우긴 배워요. 맞아요. 네. 방법을 배우니까 또 그만큼 또 잘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동재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맞다.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와 뭘 공모를 했다. 이것은 아니다. 가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저는 좀 우스운 게 글쎄 사실은 이 녹취록은 너무 별게 아닌 게 글쎄 보시기에 어떠세요? 여기에 나왔던 것 중에 뭐 새로운 정보라던가 와 이런 거를 막 검사하고 언론인이 서로 공유하네? 이런 대목이 있었나요? 여기 나오는 거 그냥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뭐 네. 정보를 공유한 것도 별게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요. 예. 근데 사실은 기자와 검사 사이에서는 정보 공유도 막 이것보다 훨씬 깊숙한 정보도 공유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간혹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건 하다가 네. 뭐 이제 중요한 사건을 제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곁다리 네. 아니면 중요 사건인데 이게 좀 정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네. 정보를 갖고 있으면 제공을 하기도 하죠. 그게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쪽을 뭐 양승태라든지 적폐 수사할 때 뭐 피의사실 공표 원칙에 어긋날 수는 있는데 검찰발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때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MB 수사할 때 얘기를 좀 아는데 네. MB 수사할 때 가장 핵심적인 혐의 중에 하나 다스 뇌물이었잖아요. 네. 이 다스 뇌물을 우리 다스를 누가 추적했죠? 다스를 추적한 사람이요? 네, 사람들은 네. 다스 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다스 하면은 이제 김어준 씨나 네. 주진우 기자나 네. 이쪽을 떠올리죠. 요건 제가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동료 기자가 취재한 거거든요. 네. 그 동료 기자가 2017년 추석 때 이제 누워갖고 TV를 보다가 정말 누워서 TV 본 거예요. 아. 누워서 TV를 보다가 JTBC에서 다스 얘기가 조금 나왔나 봐요. 네. 그거를 보고 그 다스의 이제 사업 보고서 나도 한번 열어볼까 하고 열어본 거예요. 네. 열어보면은 언제나 범죄는 본사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관계돼 있는 회사나 이쪽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관계사들을 쭉 떼본 거예요. 네. 봤는데 그 중에 업체 하나가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던 업체인 거예요. 이시영 씨.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왜 아직까지 안 나왔지 하고 이 기사를 그냥 쓴 거예요. 네, 썼는데 그거를 보고 경주에서 제보자가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보도를 쭉 했어요. 네. 보도를 쭉 하고 검찰에서 이명박 수사를 할 때 이 친구를 참고인으로 불러요. 네. 그 주진우 기자도 그때 뭐 한보따리 들고 갔잖아요. 네. 예, 그분보다 먼저 부른 게 이 친구예요. 아하. 이 친구 불러가서 이 친구가 다 얘기를 해줘요. 네. 그리고 검찰이 그걸 조금씩 흘린 거예요. 이미 기사 다 나온 내용. 네네. 예, 근데 뭐 JTBC, 한겨레 등등이 단독을 달아서 기사를 내보내서 이 친구 너 열받잖아요. 자기는 이미 다 썼는데 네. 그래갖고 열받으니까 전화를 했대요. 너는 이게 왜 단독이니? 해당 언론사에. 예, 네. 그 쓴 기자한테 네. 했더니 한겨레 기자 죄송합니다 선배 어. 하면서 단독을 뗐고 JTBC 기자는 아니 선배는 취재하신 거 바닥부터 자기는 검찰한테 받았다니까 상관없다. 유지를 했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발도 맞지만 네. 원래 기존에
메이킹 다 되어 있던 기사였다라고 음. 보는 게 적절하죠. 근데 그게 또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네. 혐의가 밝혀진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동훈 이동재 녹취록이 공모면 예. 그 전에 했던 그 정보 공유나 흘려주는 건 뭐냐 도대체. 그거죠. 이게 문제가 있나요? 이 친구는 취재를 열심히 했을 뿐이고 네. 이 취재한 걸 보고 검찰에서 불러갖고 좀 물어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알만한 사람들까지도 막 공모라고 날뛰고 있는 모습이 좀 처량합니다. 당황스럽죠. 네. 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조국 사태 때 검찰 분위기가 어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찰 분위기요. 예, 본인은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거 잘 받아 먹다가 예, 그리고 불확실한 것까지 막 뱉어대다가 요즘 들어서 가지고는 거꾸로 마치 예, 검찰 언론의 원칙을 들먹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검찰발 보도에 대한 지적은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네. 저도 이제 미디어스에서 좀 근무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미디어 비평. 검찰발 보도는 문제가 맞습니다. 네. 확인하고 기사 안 쓰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그냥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옛날 기자분들이 많다. 네, 젊은 기자들 그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검찰발 보도가 문제인 거는 다른 것보다도 정보를 큰 매체 몇 군데, 네. 검찰 기자단이 40명이 안 돼요. 40개 매체가 안 돼요. 네네. 이제 그 매체들끼리 정보를 자기네끼리 검찰발 정보를 독점을 하는 거죠. 네. 과점이라고 해야 되나? 과점을 하면서 자기들만 이제 정보를 갖고 자기들만 기사를 쓰고 다른 언론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시킨다. 네. 원래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검찰발 보도의 문제다라고 네. 했던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이 정파적인 논리가 돼서 검찰이 흘리는 건 다 나쁜 거고 네. 이게 좀 되게 당황스럽죠. 네. 예. 그 흘린 것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소식은 또 넙죽 받아가지고 다 퍼뜨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박근혜 정부 때 좀 생각해 보면 네. 검찰이 뭐 미래통합당 그때 뭐 새누리당이겠죠. 관련해서 뭐 비리 같은 거 좀 흘리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 네. 박근혜 정부 지지자들도 막 같이 욕을 해요. 국회의원 나쁜 새끼하고 욕을 하는데 여기는 검찰을 욕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잣대가 일관되지 않은 예, 거기서 이미 오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직접 겪었잖아요. 네. 그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정경심 씨는 급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한 줄기 비치라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응원 댓글 달리고 뭐 유튜브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10만 명씩 막 들어와서 막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 네. 유튜브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김한희 씨 나갔다 여기 오셨다 가셨잖아요. 네. 여러분 참고로 얼마 전에 김한희 씨가 윤건영 차명 계좌 예. 네, 그 얘기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 사건을 취재하신 분이 여기 전혁수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려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 네. 그리고 이제 berlin베스트 코리아 사건을 조금 쓰는 과정에서 제가 좀 여권 정치인들 얘기를 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검언유착 터지고 나서 제가 사실은 미디어오늘 하고 미디어스에 전화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랑은 가까운 동료들이니까 이게 사실은 사건이 이런 사건이고 이철이라는 사람 말을 100% 믿으면 안 된다. 네. 이게 분명 이 사람 되게 큰 사기꾼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나갔을 때 본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지금 추가 수사도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네.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이게 시선이 가면서 좀 늦춰질 수 있고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분통 터뜨리거든요. 이런 거 보면 네.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얘기를 해서 미디어오늘에 저 친한 선배 한 분이 친한가? 아무튼 선배 한 분이 네. 기사를 쓰면서 제 얘기를 좀 담아서 쓰셨어요. 썼더니 이제 뭐 또 기레기라고 욕을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네. 요새는 또 기레기가 기덕이라 그러죠. 구덕이.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 빛에서 기덕이가 된 거죠. 예. 아니 방금 이제 이철 씨 얘기 나왔는데 berlin베스트 코리아. 네. MBC 보도에서는 이철 씨가 피해자. 검언유착의 피해자 이철 씨. 네. 네. 검언유착의 피해자인지 모르잖아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제 근데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것인가? 제 후배 하나가 네. 예전부터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쓰던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피해를 호소한다라고 쓰는 거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정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네. 근데 사실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기자들이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 기자는.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기사를 써온 친구예요. 굉장히 네. 이게 진보적으로 기사를 쓴 거죠. 네네. 근데 얘 기사를 돌리면서 옛날부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썼다. 아. 그래서 그 기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네. 이철 씨는 일단 이 검언유착 사건 자체가 지금 현재 녹취록을 봐서는 전혀 검언유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이철 네. 씨는 검언유착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보자 X가 제보자 주장을 X. 했죠. 제보자 X 얘기도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철 씨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의 관계자이자 가해자잖아요. 주범이죠. 주범이죠. 예. 많은 사람들을 울린 사람인데 피해자가 3만 3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그걸 놔두고 이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웃기는 노릇이고 자, 제보자 X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죠. 제보자 X가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관련해서 뭔가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네. MBC 이것도 MBC인데 네. MBC 시선 집중에 나와서 네. 그 뭐 자기가 밸류 사건을 좀 아는데 2016년에 자기 뭐 수사를 했고 자기가 안다. 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주고 뭐 누구 준 것도 없는데 채널A 기자가 자꾸 캐묻더라. 네. 라고 이게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사건은 2015년 8월에 검찰이 내사를 다 끝냈고요. 내사를 검찰은 수사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네. 2013년에 이미 금감원 쪽에서 검찰에 첩보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건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검찰이 2014년 초부터 내사를 해서 1년 네. 넘게 내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계좌를 다 열어보고 9월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이제 이철을 기소를 해요. 네. 구속 기소를 하고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에서 이제 죄수화 검사, 네. 예, 그 기억나시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제보자 X가 이 제보자 X거든요. 제보자 X는 뉴스공장에도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정경심 사모펀드에 문제가 없다 주장을 그렇죠. 했었던 예, 네, 여기저기 끼어 있는 대단한 분이죠. 네,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라고 어마어마하신 볼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 보도를 보면은 그 남부지검에 출정을 나간 시점은 2015년 11월 19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밸류의 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네. 기소까지 다 됐는데 자기가 거기서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음. 예.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검사실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옆방 가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거기 컴퓨터하고 했다. 네.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게 의문인 겁니다. 네. 뭐 오면 가며 봤을 수는 있겠죠. 예. 그 정도 수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게다가 이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폭로했을 때 그러면 이철 씨하고 무슨 관계냐 했을 때도 오랜 친구 사이라고 했는데 그건 일단 거짓말이었던 건 확인된 그렇죠. 것 같고요.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자본시장에서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그게 친구인가? 아, 자본시장에서는 만나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사위분들끼리 서로 아는 거는 맞으니까요. 네. 예, 근데 제보자 X께서 사기꾼이란 말은 아니에요. 네네. 그 혐의를 받고 있단 말이지. 예전에 사기나 이런 걸로 감옥에 갔다 온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분이시죠. 네. 근데 이제 이철이라는 사람은 원래 애초에 자본시장 사람이 아니에요. 이철은 원래 보험업계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네. 정치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던 분입니다. 이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예. 네, 제보자 X 따위는 제대로 맥락을 알 수 없는 그쪽의 틀거리를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그러니까 이 검언유착이라고 불려지는 녹취록이 나오게 된 배경. 네, 그렇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 일단 밸류 사건은 피해자가 3만 3천 명이고 3만 3천. 예,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네. 기소된 기간이 그만큼인데 그동안 이제 피해자 3만 3천 명한테 모은 돈이 7,029억 원입니다. 네. 약 7천억 정도의 그리고 이거는 다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이 났고요. 이 가운데 1,800억 정도는 사기로 판결이 났는데 네. 이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은 전액의 사기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억짜리 사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천억짜리 사기 사건이고 이것이 그러면 이제 신라젠 사건이 아니라 밸류인베스트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렇죠. 게 전 기자님 지론이시잖아요. 네, 이제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는 그 사기를 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벤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투자 조합을 만들 거니까 너희들이 조합에 들어오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조합을 통해서 여기다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이 70개 정도 됩니다. 70개. 예, 70개가 넘으니까 실제로 기업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라젠이에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에 투자를 받은 회사 중에 하나가 신라젠입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전에 하셨던 말씀이 유시민과 신라젠은 상관이 없다. 예, 제가 이거는 뭐 신라젠 전 대표 이번에 구속됐죠. 이용환 씨라고. 예, 이분한테 통화를 해봤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진짜 상관없다. 신라젠 너무 억울해했어요. 유시민하고 네. 관련이 있다고 할 때. 네. 그래서 자기는 저녁밥 한번 먹니 다다. 네. 예, 거기 특강이 아니라 그 축사 왔을 때. 신라젠 행사에서 유시민 씨가 축사를 한 적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 친노 정치권 유시민 씨가 아니라 친노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밸류하고 가까웠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 이 배경이 있어요. 그 이철이라는 이 대표님,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이철 대표. 네. 이 사람이 원래